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줄까요? 네, 지금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물건을 버리고 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다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저자는요, 책에서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놀라운 인생의 변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도 원래는 물건을 무척 좋아하고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그것이 자신의 가치이자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물건이 많았는데도 늘 남과 비교만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은 물건으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행복할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저자는 물건을 줄이는 일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얘기가 퍽 흥미로운데 물건을 줄이는 일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다. 이 저자의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하고 설명을 좀 더 들으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네. 내용을 그럼 들어볼까요? 네, 저자는 이 책에서요,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는 것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기서 미니멀리스트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물건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물건이란 가구, 가전, 소품, 옷 등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요. 필요 이상의 물건을 탐내는 욕심, 무의미한 일에 쏟는 에너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네. 또 저자는 소유할수록 잃어버리는 것들에서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네.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미니멀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자라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꽉 움켜쥘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의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마음으로는 공감을 하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또한 느끼게 되는데 저자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자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 55가지에서요. 먼저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네. 저자에 의하면요. 물건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단지 스스로 버릴 수 없다고 믿을 뿐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학습성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몇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려는 마음조차 없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네. 왜 버리지 못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머지않아 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유형도 버릴 수 없는 성격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버리고 비우는 기술이 미숙할 뿐이고 버리는 습관 대신 버리지 않는 습관을 익혔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저자는 우선요. 확실한 쓰레기부터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빈 깡통이나 먹고 난 음식 상자 같은 누가 봐도 쓰레기인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냉장고 속을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버리고 솔기가 터진 채로 넣어두었던 옷을 꺼내 버리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버리라고 합니다. 네. 누가 봐도 틀림없는 쓰레기부터 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버리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야, 누가 봐도 확실한 쓰레기부터 버려라. 아마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댁에 두고 있는 냉장고에 냉동실을 열어보시면은 언제 넣어둔 건지도 모를 음식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주부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이 느낄 겁니다. 이러한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금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자는요, 물건을 줄이는 찾아온 12가지 변화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먼저 시간이 생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특히 공감했던 것이요, 물건을 찾는 시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저자는요, 물건을 버리고 난 후에는요, 저자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물건을 두는 장소도 항상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물건을 찾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하, 또한 저자는 멍하니 숨는 시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뇌과학에서도 증명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만 작동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뇌가 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만 활동하는 뇌의 영역으로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는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 소재 인식,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의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늘어져 있는 시간은 그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모닥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느긋하게 사용하는 일은 궁극의 사치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얘기해주고 네. 있습니다. 물건을 줄인 후에 시간이 생긴다. 이것도 참 와닿는 얘기군요. 네. 자, 저자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답니까? 네, 저자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물건을 버리고 나서 방이 꽤 깔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저자는 여느 때처럼 자려고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감정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음, 늘 더 하면서 물건을 끝없이 탐닉했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부족한 물건만을 손꼽던 시절에는 지금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 조금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감사는커녕 부족한 것만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없는 것뿐이라고만 생각하던 방 안에는 사실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으며 에어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저자는 푹 잘 수 있고 샤워를 할 수 있으며 식사를 만들 수 있고 취미도 즐길 수 있는 안심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천장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 저자는요, 감사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컵에 남아있는 절반의 물을 보고 절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절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다니 고마운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 부족한 물건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물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감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일이라고 저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원동력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법정 스님께서는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소유 말씀을 하셨으니까 스님은 살아생전에 무소유를 주창하시고 단순하게 살기 그리고 네, 청빈한 삶
이런 것을 늘 강조하셨고 스스로 실천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